자,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사절단이 이제 내일 이 비행기 특별기를 통해서 방북하게 됩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입니다. 5명의 특별 수행단, 이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방북하게 되는 그런 상황. 김정은을 직접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친서를 사실상 갖고 가는 것으로 네.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가 상당히 경랑 속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그리고 김관욱 계명대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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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두 분 다 장관급이 간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특사단은 저는 두 가지 특징을 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당초 예상대로라면 사실 서훈 국정원장이 수석 대표를 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예. 일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수석 대표를 했습니다. 예. 이건 아마 이제 청와대 측도 미국의 어떤 입장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입장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정의용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어떤 한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 지금 특사단 같은 경우는 이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이걸 성사에 우리가 사실 많은 초점 맞춰왔는데 예. 정의용 수석을 이제 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들을 상당히 좀 반영을 하겠다. 아하. 예. 그리고 갔다 와서 곧바로 미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특사단은 일단 미국을 의식해서 상당히 좀 구성한 측면이 있고 예. 또 한 가지 특징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동행입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윤 실장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난번 김여정 방남 때 그때 김창선 서기 실장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 김정은과 김여정의 집사라고 알려진 예, 맞아요. 집사. 그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무게를 실어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측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복심이 같이 따라감으로 해서 네. 이번 그 방북단에 상당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아하. 이런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특사단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송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사절단의 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예. 또 우리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그 두 사람, 그 장관급 두 사람이 가게 된 것은 북한에서 그 특사가 왔을 때 그 김영남, 그 명목상 국가원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 김여정, 그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왔기 때문에 예. 그 좀 격을 맞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같은 예, 예. 장관급 두 사람.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복심이라고 하는데 예. 그 당초에는 그 임종숙 비서실장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는데 임종숙 비서실장이 빠지고 예. 그 국정안보실장이 들어간 측면이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정의용, 서훈 두 사람 다 장관급인데 왜 정의용 실장이 그 수석이 됐느냐. 수석이냐? 예.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 대화에 우선 역점을 두겠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가는 길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길목을 먼저 털려면은 그 미국 통인 그 정 실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그 대통령 사절단이죠. 대통령의 특사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그 수색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런 것도 뭐 정치적으로 감안했을 것 같은데 그 국정원장이 특사로 가는 데 대해서 뭐 야당의 엄청난 야당에서 반발이 지금 있죠. 뭐 간첩단은 국정원장이 어떻게 뭐 그걸 가르치느냐는 예. 물론 그전에는 국정원장이 다 갔어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그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감안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뭐 생각도 드네요. 지금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 실장이란 말이에요. 이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게 사실상 그 매일매일 대통령한테 모든 뉴스나 상황들을 다 보고를 하고 대면 보고를 거의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건영 실장이 간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예. 거기 다 실려 있다. 뭐 상징적으로 이제 주는 건데 예. 사실 저는 더 중요한 분이 지금 뭐 단장으로 만들었지만 정의용 실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수석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의제가 최우선 의제가 북미 대화라는 거를 지금 여기다가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남북 대화보다도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이제 거기에 이제 딸려서 나오는 것이고 일단은 북미 대화가 틀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남북 대화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풀어보겠다는 것. 왜냐하면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 거의 데일리 맥마스터 안보실장하고 안보 보좌관하고 통화하죠, 예. 통화를 예. 하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미국의 얘기를
북한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도를 높인 것이고 그래서 예. 이제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예.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 예. 충분한 경험이 결국에는 정용 실장을 이제 보좌하는 또는 이제 보좌하는. 좀 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남북 관계와 남북 회담은 통일부의 소관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앞으로도 대북 접촉을 국정원이 주도로 하고 정상회담이든지 평양 방문하겠습니까? 남북관계나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입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북한의 정보 내지는 전략과 관계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나 본분에 맞는 그런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서훈 원장 기본적으로는 통일부가 담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특사단의 일원으로 서훈 원장을 지금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국회에서 말한 그 서훈 그 당시 후보자였겠지만은 그 말이 뭐 특별히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도나 관행 따라서 통일부가 하고 그러니까 그 조명균 장관이 여러 가지 또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번 경우에는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은 이제 특사단 면면을 보면은 저거를 보기에 따라서는 어벤져스 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반대로 면면을 보면은 이 정부가 남북 대화에 이번에 특사 파견하고 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엄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통을 그러니까 서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역할 말하자면 기능 중심으로 볼 때는 북한 통을 단장을 못하고 미국 통을 단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배려를 감안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좀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내가 누구하고 우리 집안이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누구하고 100%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에 맞게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예. 단쪽을 배려해야 되는 듯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던 부분을 그 단장으로 왔다는 것부터가 예. 어려움인 처지도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업무가 엄청나게 엄중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통일부가 하지만 그야말로 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동안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선 후에도 북한 사람들하고 그나마 접촉을 많이 한 창구였던 서훈 국정원장이 가는 것은 서훈.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기다 또 통일부 차관도 멤버에 들어가 있지 천혜성 차관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크게 별로 문제될 거 없는 것 같고 다만 서훈 원장을 왜 보내느냐는 야당의 주장도 그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건가? 기왕에 김영철까지 받아들인 상황인데 우리가 가는 걸 그걸 가지고 따지고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 그 야당에서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대북 특사든 밀사는 그 공개 안 하고 가는 것이고 국정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중앙정보부장부터 계속 갔어요. 그렇죠. 이호락 그 중정부장 갔고 그다음에 장세동 전두환 대통령실에 장세동 실장도 제가 실장 갔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실에 서동근 부장 갔어요. 그다음에 뭐 임동원 부장 이렇게 국장 이렇게 갔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 뿌리도 그때도 국정원장이 갔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적인 특수 상황을 좀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이 양분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의용 실장이 지금 실장을 맡은 그 대표 수석을 맡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대북 특사를 보낸다고 그러니까는 알았다. 갔다 와서 공유하자 이랬어요. 북한의 그 생각을 공유를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미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북미 대화 뭐 북한도 지금 좀 반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 맥메스터 그러니까 그 한라인을 통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아마 수석을 했던 거예요. 위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내일 오후에 서해 직항로 그러니까
특별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북한을 그렇죠. 가겠다는 네.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대북 제재나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칙상으로 그냥 육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원래 이러는 겁니까? 일단 뭐 시간적인 그런 측면도 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정을 1박 2일밖에 아주 잡지 않았잖아요. 짧죠, 지금. 왜냐하면 내일 이 오후에 가서 모레 오후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마 특사단 일정을 최단기로 일단 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나머지 일정 필요 없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예. 아마 그런 쪽으로 맞춘 것 같고. 짧고 그러기 위해서는 굵게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줄까요? 아마 당연히 만나겠죠. 일단 만난다. 그 문제는 아마 그렇게 만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우리가 그 남북 관계를 보면 예. 이 북한 항상 일정을 제때 주지 않습니다. 예. 항상 뭐 하다가 밤늦게 정말 10시나 12시에도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그렇죠. 한다든지. 예. 노무현 대통령도 일정 늘린 적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늘렸고 또 사실은 그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 남북 정상회담 하루 연기가 됐어요. 예. 그리고 또 일정도 잡히지가 않아서 예. 계속 일정을 연기하면서 갑자기 만나겠다라고 이제 온 적이 있거든요. 그나마 예. 이제 북한 지도부의 어떤 그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협상의 주도권을 잡는 문제도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가면 당일날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내일 그 바로 다음날 만나기는 아침이라든지 아마 떠나기 직전에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 측도 이 효과를 아마 최대한 끌어올려고 하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일정이 확정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예. 일단 가서 보겠다 뭐 이런 입장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정을 아마 우리 아마 내려올 때는 예. 시간적으로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1박 자신의- 2일보다 길어질 수도 그렇죠. 있을 거라고 자신의 보시는 어떤 거군요.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늦춰서 예. 밤늦게 내려오든지 아마 뭔가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아마 김 굉장히 교수님 어떻게 할 보십니까? 진짜 김정은이 만나질 거예요? 아니면 김영남이 그냥 딱 나와가지고 그냥 와 그래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이제 아니에요? 말이 만나준다. 사실은 그들이 만나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한 거예요.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대 하겠다라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아, 우리가 그렇죠. 뭐 애걸복걸 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해서 지금 만나는 건데 만나준다는 그리고 안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럼 부르질 말아야죠. 수용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하루가 더 연기를 될 수 있다. 예. 예.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하루 연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렇죠. 이제 하루 더 계시오. 이제 경호 그러면서, 문제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뭐 해가지고 했던 일이 예. 있었는데 뭐 그런 식의 어떤 테크니컬한 것들을 좀 갖고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해서 네. 실질적으로 뭐 이 문 대통령의 지금 친서가 아마 갈 텐데 예. 뭐 내용이야 뭐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수용해라. 예. 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사절단의 과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호. 본부장님, 이 김여정이 북한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왔듯이 네. 우리도 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게 네. 될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답방 형태라면은 김여정 그 특사 자격으로 온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그때 김여정 와서 이렇게 친서를 전달하고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서 친서를 전달하고 그렇죠. 또 구두로는 그 초청을 했습니다. 예. 남북정상회담 평화로고를 초청을 했고 그 친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뿐이 모릅니다. 아무도 그 공개가 안 됐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짐작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겠죠. 같은 내용. 예, 그 뭐 구두로 전달하는 내용을 좀 외교 형식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형식의 친서 전달과 이 구두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외교적인 수사에만 그칠 것이냐. 진짜 실제로 북미 대화를 해야지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니까 북미 대화를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것이냐. 예. 그 문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좀 외교적인 수사에 거치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가 대화를 재개를 해서 예. 그 남북 한반도 평화 무드를 만들자. 이 정도 원론적인 내 거치고 특사들이 그걸 예. 이제 구체화시키는 실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러니까 뭐 특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윤건영 실장이 가 있으니 윤건영 실장의 말은 곧 그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대화를 뭐 정리하자거나 아니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측 특사의 방북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 측 특사의 방한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패널분들께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지
자, 이 위원님부터 볼까요? 트럼프는 비핵 없으면 국물도 점점점은 없다겠죠? 역대 우리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접촉 상황을 보면 예. 항상 이제 조금씩 북한이 양보를 뭐 예를 들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후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예. 뭐 핵 뭐 불능하느라 이런 걸 하면 미국이 예. 보상을 해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 보상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다 북한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정말 그 CVID 즉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이런 어떤 그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예. 사실은 더 이상의 어떤 지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비핵화 이걸 하기 위한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 예. 정말 제재 일체 풀 수도 없다. 예. 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그동안 뭐겠습니까? 선대가 이루어지 못한 핵의 완성을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즉 지난번 1990년도 중반에 정말 북한이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핵이란 걸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의 어떤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특히 북한과 미국과 한국은 정권이 빨리 바뀌잖아요. 근데 북한은 정권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이 상황을 끌어서 질질 끌어서 그 예. 사이에 정말 핵과 ICBM 능력을 최고도로 늘린 다음에 예. 그걸 가지고 뭔가 더 큰 뭔가 얻어낼 것을 얻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을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접점을 찾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관점이신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제 거꾸로 김정은 의사부터 먼저 예. 말씀드리면 김정은도 북한이 핵을 갖는다면 계속 유지한다면 지구상에서 존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제재라는 것이 워낙 강도가 그렇죠. 세기 때문에 지금 네. 대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1년, 2년 간다 그러면 정권 자체 유지되기 굉장히 어렵고 내부에서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혼란에 가는 상황이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실상 대화에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예. 결국은 이제 체제를 보장받는 거죠. 특히나 이제 북미 수교를 통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정상 국가화하는 것인데 예. 얼마나 이제 완전하게 그걸 받느냐의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계속 늘려가려고 하겠죠. 어허. 하지만 미국이든 국제사회든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북핵 문제 25년이 왔잖아요. 그렇죠. 25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지금 지지율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한꺼번에 반전시키고 재선 가능. 대선. 아. 김 교수님, 내가 만족할 성과를 트럼프는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내 뜻대로 미국 설득을. 네. 내일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날에 앞두고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참 이런 질문을 하는 쪽이나 질문을 해야 돼, 답을 해야 되는 쪽이 참 안타까운 것이 예.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건 남쪽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제는 남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가 주제인 것으로 서로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이 참 예. 안타깝고 짜증나고 서글프기도 하고 아하.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이렇고 그럴 때 첫째 답하고 있는 건 저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이상이몽이라고 봅니다. 이상이몽이요? 뭐가 동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러느냐. 트럼프도 꿈이 있고 김정은도 꿈이 있다고 할 때 그 꿈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핵 없는 평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 김정은은 핵 있는 평화도 가능하고 무방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을 다룰 때 지만한 생각이 핵 없는 평화냐 핵 있는 평화도 가능하냐 이걸 따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사를 보내든 뭘 하든 핵 없는 평화와 가는 길로 가는 성과를 가져와라라고 할 것이고 아하, 예. 김정은은 우리는 핵 보유국이니까 예. 핵 있는 평화를 얼마든지 가능한 그걸 얘기하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면서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송 본부장님께서는 트럼프 생각, 나한테는 대북 제재와 군사 옵션 카드가 있다. 예. 굉장히 세게 나갈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정은은 우호적인 남한 당국하고 ICBM이 4개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 완전 다릅니다. 트럼프는 핵
핵 없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예. 핵 없는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대북 제재를 하고 군사 옵션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되니까 이게 내 덕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강력히 압박을 넣어서 예. 북한의 대화의 장에 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핵 없는 평화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있는 평화를 위해서는 예. 우리에게 ICBM이 있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이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 그거 무기죠. 하나의 큰 무기고. 그럼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듯이 그 북한 당국의 좀 우호적인 그 우리 정부 예. 좀 대화를 계속 그 희망을 하고 압박보다는 대화를 우선시하는 우리 정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미 양국의 조율이 없으면 뭐 북한과 대화도 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남한 당국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핵 있는 평화도 가능할 거야. 이 양쪽이 완전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앞두고 서로가 우리가 뭐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당당하게 양쪽에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